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딘가에 글을 써본다는 게 처음이라 두서없는 점, 긴 글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바로 졸업했고, 여자친구도 막 대학을 졸업해 바로 취직 후 교제를 시작한 지 200일 정도 되었습니다. 둘 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어느 초임 간호사와 다르지 않게 힘든 상황을 함께하고 함께 적응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딜 가나 사람의 중심에 있고 밝고 재미있는 소위 인싸에 가까웠죠. 그런 모습에 호감이 생겼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에도 다른 모습도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정 형편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담을 느끼진 않는 정도고 서로 부모님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다른 빚 없이 이번 연도까지 차 할부금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고, 저는 차 없이 대학생 시절 사적으로 쓴 생활비 대출 600가량 갚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병원이 타지에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통근버스 타고 다니며 출근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연애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 사람을 100%는 믿지 못합니다. 과거 서툴렀고 어리숙한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5달 정도의 교제에 결국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이별을 통보받았었습니다. 그 후 3번 정도 있던 연애는 반년을 넘기지 못했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썸은 제대로 된 고백 없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그래도 나름 트라우마를 깨준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네요. 썸 타는 와중에도 깨어있으나 자고 있으나 답장을 못한 상황에도 어딜 가면 어딜 간다고 말해주고, 누구랑 뭘 하는지 먼저 알려주고 사진도 보내주면서 예쁜 셀카를 건지면 보내주기도 하는 모습에 이 여자만큼은 믿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더욱더 사랑하겠다는 각오가 생겼죠. 하지만 몇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병원 내 비밀 연애를 할지 공개 연애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공개 연애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직 초창기에는 공개 연애에 대해 조심스럽다며 좋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종합병원 규모라 소문이 빠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왜 공개 연애를 하기 싫냐? 나랑 만나는 게 창피하냐? 뒤에서 바람을 필지 어떻게 하냐? 만나는 걸 만난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황당했어요. 무조건 비밀 연애를 하겠다가 아닌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생각 못 해봤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라고 잘 달래며 한 발 물러서고 결국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만큼 사랑받을 여자니까요. 얼마 안 돼서 첫 월급을 탄 후 축하하자는 의미로 20만 원가량 커플 신발을 선물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며칠 같이 출근하면서 커플 신발 신고 다녔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자연스럽게 다른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왜 커플 신발 안 신었냐고, 마음대로 할 거면 신발 갖다 버리라고, 아니면 오늘은 다른 신발 신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후에 다른 신발 신어도 되겠냐고 물으니 삐져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싫은 걸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도 조금 화도 내면서 잘 얘기하다가 뭐 얼마나 힘든 거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날이나 드레스 코드를 맞춘 날을 제외하고 모든 날 저의 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어 갔을 때 2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교육기간에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해도 마저 끝내지 못해 셔틀버스 시간이 지나서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퇴근버스 타지 못하면 거의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기숙사 가는 방향 셔틀버스가 있고, 택시 타면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와중에 30대 초반 여자인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버스 없지 않냐며 가는 길이니 태워다 주겠다 해서 다른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사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조금 그래서 같이 타고 갔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일에 관한 얘기와 조언 얘기만 하면서 별말 없이 도착했고 여자친구에게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건 바람 피운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인도 다른 남자 태우고 다니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한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없냐며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도 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잘 마무리되지 않았고 결국 몇 번이고 사과하며 일단락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와 여자친구 포함 친하게 지내는 동기 4명, 남자 2, 여자 2명이 있습니다. 그중 여자 동기는 여자친구와 많이 친하고 저는 같은 듀티가 있을 때 여자 동기 차 카풀하며 출퇴근 정도 하는 서먹한 관계입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카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조금씩 최대한 카풀을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을 때쯤 일찍 퇴근하여 버스 타기까지 20분 남았을 때 퇴근길에 마주친 겁니다. 데려다 주겠다고 타라고 말을 건네왔고 저는 여자친구 때문에 조금 그렇다 얘기하니 비밀로 하겠다며 다른 남자 동기 차 타고 갔다고 하고 편하게 타고 가라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친한 동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저도 조금 편하자는 생각으로 타고 갔고 남자 동기에게 미리 말도 해놓으며 선의의 거짓말이라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잘 얘기했었고 넘어갔다가 이틀 뒤에 캐묻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끝까지 잡아대다가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별거 아닌 건 제 생각이었고 바람 피운 거라며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상황이고 사과할 건 사과하겠다는 말과 함께 잘못 생각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못했고 수십 번 사과와 함께 앞으로 그럴 일 없이 더 신경 쓰겠다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상처받았다고 잘못을 했으면 군말 말고 사과나 쳐 하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연락과 사진 남기고 모든 핸드폰을 공개했고 연락처 및 카톡에 있는 사람 전부 확인했습니다. 간혹과 특성상 여자 연락처가 많았고 과대표, 학생회 임원 때문에 연락처는 많았거든요. 자주 연락한 사이 중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 군말 없이 삭제, 차단하면서 겨우 마무리되어 가는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죠.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고 선임 간호사에게 누가 일을 그딴 식으로 해요? 쓴소리 듣고 나서 기분 나쁜 걸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 잡으며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 인스타 스토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말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때부터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의심하게 되었고 날 잡아서 술 마시며 얘기했더니 아픔이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왕따와 부모님의 잦은 구박 및 올바르지 않은 훈육과 전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고 나는 이 친구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에 절대 근접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더 잘해주겠다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 만났을 무렵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경 예정일 며칠 전 관계 도중 여자친구는 피임을 하지 말자 그랬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며 혹여나 임신하게 되더라도 서로 못 키울 능력과 배경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랫배가 많이 아픈데 월경은 하지 않는다며 불안해했고 저는 의학적으로 낮은 확률이고 월경 기간이 다가와서 아픈 것 같다. 혹여나 임신해도 함께하자 라는 말로 달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랫배 통증에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일하면서도 되는 대로 연락했습니다.
만약에 임신이면 어떠냐는 질문에 전 솔직하게 좋다고 힘이야 들겠지만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게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테스터기를 해봤고 희미하게 두 줄이 나왔고 무섭다며 병원에 가기 싫다는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달래며 산부인과에 갔고 이제 막 아기 집에 자리 잡았다며 2주차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여자친구는 임신이면 지운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고 이유를 묻자 억지로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서로 입장을 얘기하게 되었고 저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수정이 된 건 운명이라 생각한다며 키웠으면 좋겠다. 그치만 어린 나이에 어려운 결정이 될 텐데 내 입장만 고수하고 싶진 않다. 어느 선택을 하던 옆에 있을 것이고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테니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답해 주었고 지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있는 여자친구보다 돈에 출처해서 자유로운 제가 모든 비용 및 케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추후에 싸우다가 임신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고 지우겠다고 말했을 때 옳다구나 하지 않았냐며 정말 씁쓸했죠.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고통스러워 발버둥 치며 마취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주사 맞고도 너무 아프다며 수백, 수천 번 저를 찾는 여자친구를 보며 시야가 노랗게 보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당장 꽉 안아주고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 피임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죄책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한탄스럽고 슬픈 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 저와 여자친구, 떠나보낸 아기까지 3명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일간 쉬는 날 수술은 마무리됐고 후유증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기에 몇 달 일을 쉬고 회복하자는 권유에 싫다며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친구인데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걱정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다가왔고 점점 더 힘들어하고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자친구 병동은 타 병동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일의 강도도 낮은 편에 속해 일하면서도 연락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와 달리 전 병원에서 탑3 안에 드는 바쁜 병동이었고 부조리한 간호사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죠. 여자친구도 소문으로만 듣긴 했겠지만 알고는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얼굴에 철판 깔며 화장실 간다 하고 잠깐 연락하고 조금 편한 선임이랑 근무 들어가게 되면 여자친구 몸이 안 좋다며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직에 발을 담궜던 분들이라면 입사한 지 3, 4개월 차가 이러는 건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밥도 먹지 못할 만큼 바빠져 2, 3시간 정도 연락 못하게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뭐 하길래 연락이 안 되냐? 뭐가 그리 바빠서 니의 지운 날 혼자 두냐? 여자 선생님들이랑 쳐노느라 연락 안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전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스타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며 수백 번은 얘기해도 의심의 줄기를 끊어내지 못하고 믿어달라는 말에 절대 믿지 않겠다며 제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며 일할 때 연락 문제로 일주일에 3, 4번은 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대해 화내지 않고 정말 바빠서 그런 거다. 아직 일 처리도 느리고 눈치도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적응하고 연락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몇 번 넘어가다가 반복되는 상황에 일주일에 2, 3번씩은 헤어지자, 그만하자 말을 하며 매몰차게 대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일하다 힘들기도 하고 지치는데 같은 이유로 하루 걸러 헤어지자는 말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은 더 싸우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내일 얘기하자고 감정 추스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혼자 두는 널 보면 살기 싫다고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며. 네 애도 네가 빛도 못 보게 만든 거라며 평생을 죄책감 느끼고 살을 하더군요. 칼은 아니고 날붙이로 극단적인 시도도 하답니다. 아이를 지운 상황에서도 결혼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뭘 보고 믿어야 하냐면서요. 저는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준비 하나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다. 시간은 아직 많으니 천천히 준비하고, 30 전에 준비 끝마치고 식 올리자고 했더니 여자친구는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아냐며 조카 책임감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살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살아볼까 라는 못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 없으면 적어도 불행하진 않겠냐며 딱 한 번 이별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무너지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과 단절할까 무섭기도 하고 제대로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제 어깨에 한 여자와 상상 속에 있는 아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과하며 겨우 관계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다툼 끝에 2달 전 급하게 직장을 정리하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타지 온 뒤로부터 본집 한 번 간 적 없고 부모님도 바쁜 와중에도 바쁜 절 위해 고기 사준다며 운전해서 오십니다. 부모님 얼굴 본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네요. 지금껏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 만나면서 여자랑 술 마신 적, 잔다고 하고 PC방이라도 간 적, 의심스러운 장소 간 적 아예 없습니다. 남자인 친구와 전화하는데 캐치콜이 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했더니 남자인 친구랑 전화하는 것도 삐져 있더라고요. 조금 어르고 달래면서 얘기했더니 어쩌라고, 단골 멘트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이랑도 왕래 끊었습니다. 제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 모여있는 돈으로 2-3달 정도 생활하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연락이 잘 될 수 있는 업무의 강도가 낮은 직장을 구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요. 쉬는 기간 동안 치료도 받으면서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자고 함께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물론 2달이 지난 지금도 약을 먹었다 중단했다가 다시 먹고 또 안 먹고 지금도 다음 주 병원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네요. 직장 정리하고 인간관계 정리하고 연락 5분 대기죠. 전화 잠깐 늦게 받으면 뭐해서 늦게 받았냐는 핀잔. 편의점이나 마트 장 보러 가는 것도 말없이 갔다 오면 구박받고 미용실에서 여자 미용사에게 머리 자르는 게 싫다고 남자 미용사인 곳으로 찾아가라고. 잠들었어도 무서워서 전화하면 받아서 달래줘야 하고 안 받거나 받아서 졸린 투로 대답하면 귀찮냐고 싸가지 없게 말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 끝내고 잘 때도 그랬네요. 그리고 출퇴근길에 무조건 보고 가야 하고 3교대 맞춰서 모닝콜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며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없이 못 사는 몸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졸려서 피곤해하는 모습 보이면 말투로 화내고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날 이렇게 만든다는 레파토리로 극단적인 시도하고 세상과 단절하겠다며 사과를 강요하는 모습이죠. 사실 직장 정리하고 원하는 대로 했어도 심하면 심해졌지 달라진 건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단어에 목숨 걸고 버텼고 지금 힘들어도 치료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잘하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밝은 빛이 우리를 감싸주겠지.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여주면서요. 최근 2주 전 정확히 진로를 생각해봐서 말해봤습니다. 근무 환경에 여자와 겹치지 않고 일할 때 연락 잘 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지역에서 꼭 같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을 원하더라고요. 전 소방특채를 생각했습니다. 2년이라는 경력이 조건이긴 하지만 합격하면 안정적인 직업에 출동이 없을 땐 비교적 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남초 직업군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4주간 소방학교 교육을 가야 하는 것과
공무원 특성상 합격해도 원하는 지역에 TO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다가 인사시험을 통해 옮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인께 여쭤봐서 알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면 네가 여자를 만나서 자던 뭐라던 내가 어떻게 하냐면서 그렇게 되면 헤어질 거다. 아니, 그냥 헤어지자 말을 합니다.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원하는 세 가지 중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 물었더니 왜 그래야 하냐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죠. 화도 났지만 힘든 상황인 거 아니 조금 더 얘기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력은 지역 로컬 쪽에서 일하는 걸로 이해시켰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함께 찾아보자 쪽으로 얘기 끝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임신 전에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끼가 좀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떠나서 이 연애는 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하는 제가 미운데 임신을 무기로 날 소유하려는 건가 생각도 해봤고요. 똑같이 해봐야 알려나 싶어서 한두 번 똑같이 삐져보고 똑같이 힘들다고 몸부림도 쳐보고 그치만 오히려 역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오히려 달래주고 사과하는 건 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데 더 이상 미래는 그려지지 않으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끄적거려 봅니다. 제가 아직 어리숙한 걸까요? 적절하게 말은 못했어도 늦게라도 좋은 말 많이 하면서 함께 극복하자는 말로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좋아질지 절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젠 모르겠어요. 저도 예정되지 않은 임신과 수술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에 위로라는 걸 받아보고 싶어 투정 부리면 나는 안 힘드냐고.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냐는 말을 듣고 아, 그냥 버텨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드는 내가 불쌍하고요. 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짧진 않은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상황은 나빠만 갈까요? 혹시라도 지운 경험 해보신 분들이나 우울증을 경험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어요.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답답한 위주로 적어서 그렇지 월세도 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려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임은 틀림없습니다.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조언을 바래서 쓴 글은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글을 쓴 것일지 모르겠네요. 그럴 자격이 될지 모르지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과 2년 반 연애 끝에 결혼한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무려 10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분과 헤어지고 나선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 후로 한 명을 짧게 만나 헤어지고 2년 뒤 저를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남편에게는 아무 불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상의드리고 싶은 것은 형님, 즉 남편의 연년생 누나와 관련된 일입니다. 남편과 전 여친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연년생인 형님도 당연히 고등학생이었고요. 한 학교다 보니 자연히 전 여친과 형님도 친하게 지냈었다는 스토리였다면 저도 납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형님은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심지어 두 사람이 처음 인사하고 만나게 된 건 20대 중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전 여친이 헤어지기 한 3년 전쯤인 거죠. 그런데 무슨 전생에 인연이라도 만난 것처럼 친해졌다고 합니다. 성격이 잘 맞았다나 봐요. 전 여친과 남편이 헤어지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대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자기 남동생이 결혼하고 자식이 생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정황상 멀리해야 하는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미혼이라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러나 봐요. 아직도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절친 수준인가 보더라고요. 전 여친과 남편이 사귄 시간이 무려 10년이에요. 물론 이제는 내 남편이니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형님과 전 여친이 친하게 지내는 걸 아니까 늘 그 존재가 저를 따라와요. 늘 신경이 쓰이는 거죠. 형님이 저에게 전 여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일단 제 앞에선 안 해요. 형님을 믿고 싶지만 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떨지 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애초에 자르고 싶은 거죠. 둘이 절친인 걸 안 계기는 우연이었어요. 형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자주는 아니고 3-4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같은 도시고 저희 집에서 버스로 5정거장 거리예요. 사실 저희가 친했다면 더 자주 방문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시잖아요. 서로 너무 그러면 불편한 관계인 거. 사실 저는 외동이기도 하고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형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형님도 저랑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원체 안 맞는 성격 궁합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요. 서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호감은 있는데 관심사, 취향 너무 다 다른 거죠. 형님은 미혼이고 저는 아기도 있으니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왕래는 자주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랑 둘이 마침 그 동네를 지날 일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좀 그래서 제가 형님께 오랜만에 인사나 드리고 매출 올려드리고 오자고 했어요. 바쁠지도 모르니까 미리 전화는 안 드리기로 했고요. 그런데 형님이 카운터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어떤 여자분과 대화 중이더라고요. 저는 단골이거나 친구분인가 보다 싶어서 형님한테 인사하면서 그분께도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형님과 그 여자분, 그리고 남편까지 셋 모두 당황한 티가 역력하더니 그 여자분이 약간 어색하게 인사하고 얼른 나가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걸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치가 아주 없는 사람조차 이상한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다들 갑자기 닥친 일이라 놀래서 연기도 못한 느낌. 형님이 웃으면서 바로 화제 전환하시고 저도 그 자리에선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거짓말이 통할 분위기는 아닌 걸 남편도 알았는지 솔직히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랑은 헤어진 지 오랜데 둘이 아직 친하게 지낸다고요. 본인은 맹세코 직접 연락하거나 누나를 통해서도 안부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이 전 여친 헤어진 뒤로 여태까지 누나한테 1-2번 정도 물어봤대요. 땡땡이랑 아직도 친해? 라고요. 그럼 형님은 계속 친하지. 저번엔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라고 하면 남편은 그래 하고 둘 다 그 얘기는 거기서 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 내용은 저랑 사귀기 전 대화고 저랑 사귀고 나선 아예 생각도 안 나서 묻지도 않았대요. 누나가 본인한테 먼저 전 여친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본인도 궁금해하지 않고요. 저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이젠 자기한테 귀속된 사람이 아니라 누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 1인일 뿐이라고 생각된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전 여친과 헤어지고 난 뒤 그날 제 앞에서 처음 마주친 거래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남편을 믿어요. 둘이 그날 처음 봤다는 말요. 그래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아직도 문 열고 들어갈 때 형님이 그분과 엄청 친하게 대화하던 게 생각나요. 시한폭탄을 아는 기분이에요. 제가 먼저 형님 가게 방문하다 마주친 거니까 형님이 부주의했던 탓도 아니죠. 남편 탓도 그 전 여친 탓도 아니죠. 그냥 그 전 여친과 형님이 계속 친구로 왕래하는 한은 우연이란 이름하에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누구랑 어디 놀러 갔다 왔다든가 이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흘릴 수도 있고요. 남편도 불현듯 떠오를 수 있고요. 일찍이 끊어졌어야 할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1년 사귄 관계면 제가 이렇게 오바도 안 할 것 같아요. 10년이에요. 시어머니도 애기라고 부르셨다더라고요. 이건 아주 예전에 다른 계기로 알았어요. 입장을 잘 정리해서 형님께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정말 외람되지만 그분과는 조금 멀어질 수 없겠냐고 정중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님은 전형적인 인싸 성격이세요. 꼭 그분이 아니라도 친구가 많은 인기인 타입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 한 명이 덜 소중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보단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에 큰 불안 요소가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제가 너무 나간 걸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왔고 그래도 엄마인데 부모인데 가족인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 끝에 행동에 옮기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결심을 하고 나니 한편으론 허탈하고 그런 기분이 들지만 남편에게도 온전히 털어놓지 못하는 제 상황을 이곳에나마 털어놓으려고 글을 써봅니다. 경제적으론 크게 어렵지 않게 자랐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의식주는 해결됐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끊임없는 불화로 인해 실제로 이혼법정에 가셨던 적도 있고 부모님과 살았던 시기에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다 말하면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부모님과 살았던 시기에 엄마는 언어폭력이 심했습니다. 아빠의 잦은 외도로 싸웠는데 저희를 인질 삼아 아빠와 싸웠으며 싸움에 늘 저희를 끌어들였습니다. 니네가 아빠한테 연락해서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라. 내가 열받아서 잠 못 자는데 니네는 왜 자냐 하며 방마다 불 다 켜고 어렸을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정말 어떻게 살았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으니까 하며 일상생활에선 티 한 번 안 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선 그냥 밝게 자란 줄로만 알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는데 정작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문제고 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단 얘기를 하면 본인은 어렸을 때 더 힘들게 살았다며 어렸을 적 불안 속에서 살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척 하려 했던 저의 발버둥을 단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였을 땐 경제력, 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걸로 휘둘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폭언을 내뱉어도 제가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살아내니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집 그리고 육아마저 모두 본인의 방식대로 하길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제력이 없지 않으니 다 쳐내자 육아로 사람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만으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중에 5년을 제가 전업주부로 있었고 취업해서 일한 지 만으로 2년이 채 안 됐는데 연 끊자는 소리만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진작에 왜 연을 끊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마음속에선 100번, 1000번 끊어냈지만 그래도 부모라 쉽지 않았어요.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거지 늘 욕만 했던 것 아니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면 더없이 잘해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만 난리치는 패턴이라 그래 이것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시댁에 보이는 입장도 있었고 아이들한테는 할머니니까요. 제 마음이 멍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저만 참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전까진 잘 참았는데 일하는 동안은 못 참겠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들어온 회사고 잘 다니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은데 본인 마음대로만 안 되면 애들 짐 싹 다 가져가라. 연 끊자. 다신 안 본다. 출근하면서 애들 데려가면서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퇴근하고 가면 뭐가 문제다 어쩌고 아침 저녁으로 들들 볶이고 당장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들들 볶이니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애가 울거나 한 날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일하는 중인데도 불쑥불쑥 본인 생각날 때마다 그냥 바로 전화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고운 말투나 그런 톤이 아니라 정말 듣기 힘든 톤과 말들이었고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회사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이젠 정말 버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공감을 안 해준다, 본인 마음을 몰라준다,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제가 어리고 약했을 땐 제가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도 어쩜 부모가 돼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불행을 나락으로 온 가족을 다 끌어갔을까?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더 용서가 안 나고 나라면 자식한테 절대 못했을 말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들었거든요. 난 여태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그때는 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공감을 바라는지. 사실 왜 그런지는 알아요. 엄마 말투나 행동이 그러니 주변에 지인이 아무도 없고 엄마의 친정 식구들도 다 등을 돌렸거든요.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식인 나라도 곁에 있어야지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못 살 것 같아서 알겠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애들 앞으로 절대 안 맡긴다고 하고 친정에 있던 애들 짐, 연필 한 자루도 안 빼놓고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본인이 이룬 가정에 책임감 없이 행동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엄마도 본인이 입은 상처 그대로 자녀들한테 다 물려줬고 화풀이 대상이었고 저희 친정 식구들 다 불행하게 살았어요. 제가 먼 훗날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친정 도움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으란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도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욕만 먹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자식한테 그렇게 못하겠던데 용기를 내고 열심히 살 거예요. 남은 생은 제가 이룬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매번 구경만 하다가 글 써보긴 처음이네요. 저는 올해 19살이고 수능을 조금 앞둔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가족은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아빠는 원래 인격적으로 좀 미성숙한 면이 많아서 가족들이 불편해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자기 화난다고 문을 쾅쾅 닫는다든지 친척들 다 같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기분 상한 티를 내며 나간다든지. 어릴 때나 많이 무서워했지 이만큼 크고 나니 그냥 참 미성숙한 인간이다 싶어서 요즘은 말을 잘 섞지 않게 됐네요. 불만 상황을 바로 얘기하면 화를 낼 게 뻔해서 꼭 필요하거나 도저히 못 참겠는 일은 엄마한테 얘기하곤 해요. 그나마 엄마가 넌지시 하는 말은 아빠가 상대적으로 잘 들어서요. 원래 살던 집에 화장실이 2개로 거실에 하나, 안방에 딸린 화장실 하나였는데 사정상 이모가 꽤 오래 같이 살았었어요. 이모도 얹혀 살게 된 모양인 걸 알아서 서로 배려하며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저나 이모나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유일한 남자 구성원인 아빠한테 화장실에서 앉아서 소변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남자 가족 있는 분들 중에 후각 예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러운 얘기 죄송하지만 서서 소변을 보게 되면 안 보이지만 다 튀어서 결국 아무리 닦아도 화장실 전체에서 지린내가 나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노발대발하면서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소변도 못 보냐고 했어요.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얘기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결국 아빠는 거실 화장실을 쓰지 않게 되는 걸로 결론이 났었네요. 손 씻는 건 몰라도 성인인 이모와 큰 제가 있는 거실 화장실에서는 샤워를 한다던가 볼일을 보지 않기로요. 아빠가 수긍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운 티를 많이 냈어요. 결국 사정이 해결되고 여차저차해서 이모가 나가시자마자 보란듯이 거실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더라고요. 이제야 후련하다면서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 뒤로는 거실 화장실을 아빠까지 셋이 쓰게 됐어요. 역시나 아빠랑 화장실을 같이 쓰자마자 지린내가 났고
엄마나 제가 물로 청소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냄새 없애는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근본적인 원인이 계속 있으니 냄새가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엄마도 아빠가 저렇게까지 후련해 하니. 게다가 화낼 걸 아니까 또 거실 화장실 쓰지 말아달란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가족이 곧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게 된 집도 화장실이 2개인데 또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실 화장실이 문도 바로 제 방문 옆이고 제 방에 딸려 있다시피 할 정도로 가까워서 분명히 화장실 냄새가 제 방 안에서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좀 고민하다가 엄마께 이사가는 집 거실 화장실은 저랑 엄마만 쓰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어요. 어찌됐든 저도 이제 성인이고 솔직히 아빠랑 화장실을 같이 쓰면 아빠가 깔끔한 편이 아니라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면도해놓고 깎인 수염을 세면대에 그대로 다 떨어뜨려 놓고 치우지도 않는다든지 등등이요. 아빠가 또 화낼 거라 생각하셨는지 엄마는 그냥 자주자주 화장실을 청소해 줄 테니 그러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데다가 저는 엄마 일을 더 늘리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시라서 이미 엄마도 충분히 힘드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서서 소변만 안 보면 되는 걸 왜 엄마나 제가 치워가며 냄새 뺀다고 개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아빠랑 화장실 같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아빠는 전에도 가족 중에 자기만 남자라서 소외감 느낀다. 가족들이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도 자기를 끼워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잦아요. 사실 그건 아빠가 배려가 없기 때문인데 아빠는 본인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거실 화장실을 안 쓰는 건 아빠한테 불편하겠지만 소변을 앉아서 보는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니 그냥 쓰지 말아달라는 건데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말을 많이 순화해서 썼지만 저는 아빠한테 정말 감정이 안 좋아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주변에 물어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답을 듣기 힘들 것 같아 이곳에 올려봅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